자,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개념인 이제 풀의 시리즈하고 풀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얘기했지만은 요 딱 개념만 알면은 요 두 개의 내적,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니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만 알면은 풀의 트랜스폼이나 풀의 시리즈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데, 이미의 시그널 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XT하고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건, 풀의 트랜스폼 XF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XT와 exponential j 2파이 ft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구한다는 건 XT 중에서 F를 가지는 주파수가 얼만큼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XT에다가 exponential j의 2파이 ft dt 이렇게 돼. 근데 이게 XT가 뭐 어디 뭐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뭐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그 정의대로 하면은 뭐 다 될 수 있으니까 무한대 이렇게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 콜레이션인데 뭐냐, XT와 exponential j 2파이 ft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뭐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XT 중에서 주파수 F라는 주파수가 얼만큼 있는지, 얼만큼 들어있는지, 뭐 가지고 있는지, 뭐 들어있는지라고 하면 되겠다.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 양을 나타내는 거야. F에 대해서 이게 F라는 주파수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F라는 주파수 특정.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또 그러면 XK는 뭐냐? XK는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풀이가 발견했다고 했잖아.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뭐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라는 결정이 되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양,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XT랑 뭐랑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되는데 이게 XT하고 exponential j의 2파이 이게 kf0t의 dt, 이게 한 주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한 주기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XT와 물론 이 XT는 주기함수여야 돼. 주기함수는 XT와 exponential j 2파이 kf7t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다시 또 얘기하면 XT 중에서 주파수 KF0, 이거는 KF0야. 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정도를 나타낸다. 그 양을 나타낸다. 양. 이것도 양이야, 이것도 양. 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은 잘 봐봐. 이게 풀의 트랜스폼은 XF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만. XF 하나만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잘 보면은 XF랑 풀의 트랜스폼의 XF랑 XK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이거 보니까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이 XF 하나만 구하면 된다. 한 번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K마다 구해야 되잖아. K마다 구해야 된다. K마다. K. 그러니까 KF0가 얼마큼 들어있는데 K마다 구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 이거는 한 번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K마다 구해야 되니까 뭐 복잡하게 보인다. 응? 좀 보면은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그려보면 XF가 뭐 이렇게 되는 걸 이거 다 한 번에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XK는 어떻게 되냐면은 F 중에서 어떻게 KF0, 0, F0, 2F0, 3F0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해야 돼. 마이너스 F0일 때 어떻게 마이너스 2F0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 XK가. 풀이의 시리즈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아. 실제로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봐요. 여기는 0일 때, F0일 때, 2F0일 때, 3F0일 때 이거 탁탁 끊어지면서 되다 보니까 요때만 구하면 돼. 요때만 구하면 된다고. 어? KF0에서만 구하면 돼. KF0에서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모든 F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고. 이거는 KF0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간단한 거라고. 이게 보기에는 우리가 뭐 보기에는 XF라고 해서 하는 건데 XF는 한만 구하면 되니까 아 이건 굉장히 쉽네. 아니면 뭐 XK는 K마다 구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KF0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 요 F는 사실 뭐 구하는 방식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이것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폴리 시리즈가 훨씬 더 간단한 거야 실제로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많이 준다고. 그리고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결과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뭐 이게 결국 우리가 지향점이 된다고. 딱딱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끊어지니까 컴퓨터로도 뭔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엑셀포는 계산이 불가능해. 엑셀포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손으로 연습장이 구해야 된다. 연습장이. 계산해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XK도 손으로 연습장이 구해야 돼. 이게 뭐 컨티뉴스 타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구해야 돼. 인테그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거를 이제 좀 이제 디스크리트한 버전으로 이제 바꾸는 순간 훨씬 더 쉬워진다고. 그래서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 컴퓨터가 계산하면 돼.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오늘은 뭐 원래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이게 푸리의 시리즈하고 푸리의 트랜스폼 XF, XK 뭐 요거는 또 그래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랑 이제 제일 구분이 되는 게 이거랑 그럼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XS랑 XF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좀 잘 못하겠다.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이거는 푸리의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풀의 트랜스폼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콜레이션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xt하고 exponential j e pi ft 이렇게 뭔가 이게 물리적 의미를 알 것 같아. 물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능한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물리적 의미가 가능하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어. 그런 거 없어.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런 거 없어.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xt에다가 exponential st를 뭔가 이거 뭐 콜레이션 구한다. 구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exponential j 2파이 ft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함수라고. 이게 어떤 함수라고? 주파수 f를 갖는 함수거든. 갖는 신호야. 함수라고 하기는 신호라고 하면 돼. 신호라고. 근데 exponential st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잘 모른다고 이거 뭔지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이거? 라플라스가 원래 정했을 때는 그게 아닌데 저는 얘기했지만 어떻게 exponential st를 LTI 시스템에 넣었더니 HT로 넣었더니 그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뭐 K 베이 exponential ST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exponential ST는 이거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원래 달라야 되는데 아웃풋이 인풋의 배수배 상수 배수배 아웃풋이 상수배로 나타난다는 거. 거기서부터 이게 원래 이걸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exponential st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않아. 이 자체가 어떤 신호의 의미를 가지는 않아. 신호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exponential st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어 시간에는 뭐 익스포넨셜 ST,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제어에서는. 왜냐하면 그건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요게 이제 LTI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이 익스포넨셜 ST가 요게 아이겐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 익스포넨셜 ST라는 게 S라는 게 이게 복소수거든. 이게 복소수. 응? 복소수거든. 생각해보면은 이게 S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JB 이렇게 뭐 복소수니까 실수부문하고 허수부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S 대신 넣으면은 어떻게 돼? 이게 익스포넨셜 A 플러스 JB분의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JB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곱하기. 실수 파트랑 이제 이게 허수 파트랑 이렇게 나누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B가 뭐일 때 2파이 F일 때 요 똑같아. 이거 A가 여기서 보면은 S에서 A가 0이고 B가 2파이 F면은 뭐가 된다고?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되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에다가 A에다 0을 넣고 B에다가 2파이 F를 넣으면은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돼. 풀의 트랜스폼이 된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 A라는 게 어떤 이게 익스포넨셜 AT 이건 알잖아. 익스포넨셜 AT. 익스포넨셜의 AT는 우리가 A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리면 T일 때 어떻게 돼? 이게 요렇게 돼.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이면 뭐 이렇게 컨스탄트 1로 되겠지. A가 1일 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니까 결국은 익스포넨셜의 JBT라는 거는 결국 익스포넨셜 J의 B를 2파이 F라고 두면은 2파이 FT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복소 평면에서는 이게 리얼 추이고 이미지너리 추이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원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복소수니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J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는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이게 유용한 신호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뭐가 문제야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없어. 없다. 실제 우리 만들 수가 없다고. 만들 수가 없다고.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방식, 익스포넨셜 J2파이 FT를 못 만들기 때문에 뭘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는 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우리는 코사인 2파이 FT나 또는 or 사인 2파이 FT로 요걸 이제 대충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J2파이 FT. 그래서 익스포넨셜 J2파이 FT가 나오면은 그냥 이게 실제로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게 대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 아까 익스포넨셜의 ST라는 게 결국 익스포넨셜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대충 모사해 가지고 이제 뭐 비슷하게 해서 이걸 코사인 2파이 FCT나 아니면 또는 FT라고 해야 되니 또는 이게 사인 2파이 F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니까 이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익스포넨셜 AT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A가 0보다 크면 요 두 개를 곱한다. 뭐 하고 여러분들 이거 아나? 어떤 신호하고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곱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다? XT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하고 코사인하고 곱하면은 물론 주파수가 F가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사인이나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움직이거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혹시? 어떤 시그널 이 두 개가 어떤 임의의 시그널하고 임의의 시그널 XT하고 이거하고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하고 곱하면은 물론 이 F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은 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F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것들 뭐 알잖아. 2.4기가라는 말 들어봤지? 2.4기가.
2.4기가 뭐 5기가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 뭐냐? 2.4 곱하기 10의 9승 헤르츠를 써. 실제로 5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쓴다고. 10의 9승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지. 빨리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우리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졌다, 뭐하고 사인하고 곱해졌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이게 어떤 신호가 있는데 내가 잘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신호가 있어. 이런 신호가 이 t가 요게 곱하기 1이 되면 어떻게 돼? 1이 되면은 1을 곱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한다. 곱하기 1을 한다. 곱하기 1을 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뭐 똑같이 보이겠지. 똑같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xt 같으면 곱하기 1을 하면 xt로 보이는 거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xt로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이나 사인은 어떻게 돼? 요 사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t하고 마이너스 xt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인.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게 익스포넨셜 st가 이 at 요 상수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a가 0보다 크든지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보면 익스포넨셜에 뭐 t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를 그려봅시다. j의 2파이 ft. 요걸 그림을 그리는데 요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려면은 분명히 요 안에서 이 복소 평면에서는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기가 힘이 들지. 복소 평면이 그리는 건 힘들고 요거를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0일 때 1을 크로스하는 거. 그럼 요거랑 곱하기 어떻게 사인의 2파이 ft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요거랑 원래 익스포넨셜 at랑 익스포넨셜 t랑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1로 되는 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로 되는 거. 요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는데 어떻게 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는 거지. 커져가면서 앰플리튜드가 커져가면서 그러니까 발산하면서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시그널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을 바꿔야 되거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신호를 하려면.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 이게 감소되는 게 된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사인을 곱한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하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간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이게 되는 거.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텐데 뭐 이 스프링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운동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는 의미가 없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의미가 없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뭔지 몰라. 그 라플라스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고 라플라스 이후의 사람들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냥 이 XT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XT에서 유호망정식을 풀기 힘들기 때문에 네, S라는 도메인으로 변경하면은 풀기가 쉽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이게 사실 뭐 미분방 형식을 푼다 LTI 시스템이라는 건데 결국은 뭐 왜 그러냐면 XT하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뭐 어떤 시그널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XT에다가 LTI 시스템이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 해야 된다고. 물론 미분방 형식을 푸는 거랑 컨볼루션 하는 건 사실 같은 거야. 원초적으로 같은 얘기라고. 같은 얘기라고.
HT를 구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 결과로 이렇게 LTI니까 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렵다고.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계산이 어렵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를 구하고 이 컨볼루션 대신에 곱하기가 되거든. HS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는 쉽잖아. 그냥 곱하기 주면 되니까. 쉽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이유는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컨볼루션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야 돼. XT에다 컨볼루션 HT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렉탱귤러나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돼. 실제로는 배운다고 우리 계산 못 한다고. 그러다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첫 번째 단계로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한다고. X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일단 구한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XS를 구한다고. 그 다음에 HT를 이 첫 번째 단계야. 이렇게 된다고.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HS를 구한다고. 이 HS랑 물론 이걸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미 다 사람들이 구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이게 찾아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 방에 보면은 적분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책이 한 권이 있어. 굉장히 두꺼운 책,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보면 돼. 이미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이미 다 풀어놨다고. 굉장히 많은 함수 신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테이블 찾는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XS야 곱하기 HS를 한다. 뭐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이 곱하기. 그럼 곱하기 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곱하기 한 걸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다시 인버스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XS 곱한 걸 예를 들어서 YS를 합시다. YS에 대한 인버스. 응? 이걸 인버스를 구한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아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찾는 거 이거 테이블이지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이것도 테이블 찾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다 이미 계산해 놨다고. 테이블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 적분 테이블을 다 계산해 놨어. 이미 물론 수업 시간에는 그 하라고 하지 여러분 보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XT하고 컨볼루션에 HT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완전 둘러가고 있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X, S 곱하기 HS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해서 이걸 구한다고.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막 둘러서 간다고 우리가. 첫 번째 이걸 구하고 곱하기 하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분해해서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 번 단계를 거치는 게 훨씬 쉽거든. 왜냐하면은 얘기했지만 1번, 3, 2번, 4번 요거는 이미 테이블에 다 돼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찾으면 돼. 내가 책 테이블에 정리된 테이블에 찾으면 돼. 너.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레 트랜스폼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 굉장히 유사하잖아. 이 상수 A에다가 뭐 넣고 A에다 제로 넣고 B에다가 뭐 2파이 F만 넣으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푸레 트랜스폼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푸레 트랜스폼은 의미가 있어. 이게 이 의미가 있다고. 푸레 트랜스폼은 의미가 있다고. 이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나중에 가져온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응? S를 우리가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하잖아.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하자. 하고 일단 이렇게라고 하고 컴플렉스 프리퀀시. 왜냐하면 이게 S라는 게 A 플러스 JB니까 B는 2파이F로 두고 A는 어떤 상수니까 뭐 이렇게 둘 수 있거든. 그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 하고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썼던
사용하던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보자는 거야. 적용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그 식으로부터는 우리가 뭔가 방법을 할 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자체가 이게 익스포넨셜 ST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XS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TT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뭔지 몰라 이게 의미가. 아직은 몰라. 이거 뭐 알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서 이걸 알게 되면은 뭐 적어도 노벨상까지는 아니지만 뭐 전자공학에서 무슨 상 하나 받을 수 있겠지. 여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다. 뭐 전자공학이 아니라 수학에서 받을 수 있겠네. 수학 문제거든 이거는. 뭐 필즈상이나 뭐 이렇게 상 받을 수 있겠네. 뭐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이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의미 모른다고. 이 자체는 모르지만은 해보니까 LTI 시스템에서 이게 아이겐밸류라는 걸 유추해서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이제 이게 익스포넨셜 ST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의미는 모르지만은 XF에서 유추해서 해서 적용하니까 적용해보니까 그냥 이걸 그냥 S를 이 F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러잖아. 주파수로 그러잖아. S를 그냥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하고 뭐 그냥 계속 뭐 해보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근데 이게 이제 요게 보면은 익스포넨셜 AT 요게 이 실수 부분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허수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타임 쪽에서 보면은 코사인의 사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되는데 이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건데 똑같이 앰플리튜드가 유지가 되면서 되는데 이 실수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뭐 되는 요 시스템에는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버퍼나 이런 것들 뭐 있잖아. 뭐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순간 뭐 알겠지만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들어가는 순간 R만 있으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그 RLC에서 뭐 LC만 있으면 이런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되는데 이게 R이 들어가면은 LC가 되버리면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면서 이게 공진 레조넌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줄어든다고 R 때문에.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R을 통과할 때 이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전자과에 적용해 보면 그래서 뭐 쓰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의미는 없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수학 쪽에서. 뭐 전자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수학에서 뭐 전자과에서 상 받는 것보다 뭐 수학에서 상 받는 게 훨씬 더 큰 상이니까 거기서 받을 수 있어 진짜.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뭐 요걸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거 봅시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풀의 시리즈 이 XK라는 게 이 양이라는 거, 그 양이라는 거 뭐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풀의 트랜스폼은 뭐 이거 뭐 다 했던 내용들이고,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도 이제 쉽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풀의 트랜스폼에 이게 이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게 5가지. 요거는 좀 외워야 돼 이게. 그래서 뭐 이미 요거 뭐 나와 있는데. 그리고 5가지. 그래서 뭐냐 하면은 델타 펑션에 대한 거. 이게 풀의 트랜스폼 페어. XT랑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 XT와 XF를 둘 다 알아야 된다고 했지. 이게 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요 신호 타임에서 보면은 XT고 프리퀀시에서 보면은 XF가 되는 거. 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신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요 델타 T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델타 T에 대한 거가 요게 이제 1이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알아야 돼. 근데
델타 t에 대한 뭐 풀의 트랜스폼 이게 아니라 사실 라프라스 트랜스폼에서 델타 t는 1이 돼. 똑같아 이게 풀의 트랜스폼. 이게 풀의 트랜스폼 할 때도 1이고 라프라스 트랜스폼 델타 t에 대한 라프라스 트랜스폼 할 때도 1이야. 똑같아. 뭐 그러니까 라프라스 트랜스폼하고 풀의 트랜스폼 같은 거거든 사실은. a가 제로일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이게. 예. 왜 그래 되느냐? 이게 델타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xf를 구하여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델타 t에 대가 곱하기 어떻게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델타 t하고 뭐하고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t하고 뭐하고 곱하면은 근데 이 얘기 안 했었나? 델타 t하고 뭐하고 곱하면 요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델타 t하고 뭐 xt랑 어떤 임의의 시그널 xt랑 델타의 t 마이너스 t0하고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김지훈. 네. 어떻게 돼? 그 시간 그 T0 음, 음, 값에서만 음. 값이 나오고 나머지 어떻게 돼? 값에서 어, 불러보라고. 식을 불러보라고. 아 어. XF 아니 갑자기 F 곱하 컨볼루션 잠시만요.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네. 갑자기 컨볼루션 얘기 왜 나와? 그리고 XF가 이게 왜 나와? 아 이거 XT0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랑 자꾸 헷갈리는가 보네. 이게 그러니까 뭐랑 델타랑 곱하면은 델타가 뭐라고? 대부분 제로라고. 델타랑 뭐랑 곱했다라고 하면 이쪽은 다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제로. 다 0이야, 0. 0하고 곱하면 0이 되잖아. 근데 0은 이거 두 개 다른 건 곱하기 0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거에 다 0이고 모든 영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가 무한대까지 다 0이야. 모든 0에서 0이고 델타는 0 곱하기 0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거에 0인데 딱 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0이 아니라는 거야. 이 한 포인트만. 언제? t가 t0일 때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 그냥 델타가 나오면 0이라고 생각하면 돼. 0. 다른 거는 언제냐? t가 t0일 때만 달라. t가 t0일 때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x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대부분 제로야 이거. 대부분 제로야. 왜? 언제? 이 델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제로라고. t가 t0가 아니면 다 제로야 이거. 이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둘 다 제로야. t가 t0일 때만 뭐가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고 그러면 요게 여기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xt가 요게 지금 xt 요게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델타 t에다가 델타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위에서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진우.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값이 1이 1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줘야 돼. 1하고 달라 이게 1이 아니야 이거 1하고 이거 다르다고 1을 하면 안 돼 이거. 이게 x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거하고 이거 달라. x의 t0하고 달라. 이거는 뭐야? 이거는 t가 t0가 아니면 0이란 말이고 여기서는 0이고 t가 t0일 때는 어떻게 이게 x t0라는 거야. 이게 이 말은 이 말은 근데 이건 뭐야? 이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모든 t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t0에 대해서 x t0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달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게 t가 t0가 아니면은 제로이고 t가 t0일 때만 x t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임펄스 함수가 이제 만약에 임펄스가 0일 때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무한대로 이제 가깝게 어, 값이 나오는데 어, 어. 그 이제 왜 임펄스 함수랑 그 xt 곱해지는데 어. t0에서만 왜 xt0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함수야. 이 굉장히 어려운 함수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수식으로만 정의를 해놓으면 좋은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신호로 매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호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이 신호는 세상에 없어. 델타 t라는 신호는 이 세상에 없어. 왜냐하면 델타 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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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이게 이제 이 간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요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게 좀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이게 내가 대답을 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해. 이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델타 t는 어떤 함수냐 하면은, 델타 t,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혹시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에 디락이라는 사람이죠. 디렉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있나?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델타 t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왜 무한대가 돼야 되냐? 왜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샘플링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펄스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펄스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펄스가 폭이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6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10의 마이너스 6성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좀 더 많아서 10의 9성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좀 어렵지만 만들 수 있다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성 이런 거, 이거는 나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정밀하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고. 이게 딱 순간에서만 존재해야 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이런 걸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펄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는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해. 필요하다고.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실제로 이 델타 t를 구현하려면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이게 올라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0초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뭐 이게 아무리 작은 시간이라도 예를 들어 10-100승 지금은 이런 건 못 만들긴 하지만 10-100승이다. 100승 초 만에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시간은 걸릴 거 아니야. 이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데도 걸린다고. 이 시우만에서 백승이. 응? 이렇게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 이게 완전히 이론적인 거야. 이게 델타 t라는 건 이게 t가 제로일 때는 t가 제로가 아닐 때는 제로다. 이거는 맞아. 이거는 확실히 맞아. 이거는 확실히 true라고. 근데 t가 제로일 때는 어떤 값을 매겨야 되는데 t가 제로가 아닐 때 어떤 값을 매겨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매길 거야 이걸?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그냥 t0일 때 1이라고 값을 매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신호로 만들어야 되잖아. 신호로. 0에다가 갑자기 이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00001초에서 갑자기 0이었다가 갑자기 1초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제로가 돼야 된다고. 거의 제로를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값으로 매핑을 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걸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 거거든. 무한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요거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델타 펑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t를 적분을 하는데 요게 t가 제로에서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 굉장히 좀 작은 거, 0보다 좀 큰 거, 굉장히 작은 수야. 이걸 포함을 하면 1이고 포함을 하지 않으면 이 적분 구간이 이 t가 그러니까 이 제로가 안 되는 델타 펑션, 델타 t에서 0이 아닌 구간, 0이 아닌 지점을 포함하면
1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델타는 사실은 뭐냐면 델타 그 자체로 정의를 할 수는 없다. 이게 정의할 수가 없어. 델타는 뭐하고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냐면은 인테그랄로 같이 나와야 돼. 인테그랄로. 그 인테그랄이 델타의 t-t0 얘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t0보다 굉장히 좀 작은 거, 좀 굉장히 작은 거, 그 다음에 t0보다 좀 큰 거, 요렇게 되면 1이 되고, 근데 이 적분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보다 좀 작은 거 이렇게 되면은 t-t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0이 된다고. 이렇게 0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델타는 반드시 정의할 때 원래는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은 델타는 반드시 인테그랄하고 같이 정의를 해줘야 돼. 인테그랄 했을 때 이 적분 구간이 이걸 0이 아닌 그 포인트를 포함을 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면 x의 t하고 이 델타 t가 같으냐, t0가 이거하고 이게 x의 t0하고 델타의 t-t0 이게 같으냐, 이게 말한 게 진짜 정확해. 내가 질문한 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델타 t가 이게 t가 아니 t0가 t-t0에서 이게 t가 0이 아니면은 뭐 0이랑 이거는 늘 추론인데 t가 0일 때는 뭐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무한대가 되는데 이게 무한대 곱하기 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델타라는 건 생각할 때 이게 인테그랄하고 늘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가지고 요게 t0가 되면 요게 인테그랄이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면 요거 자체는 이게 xt0가 되잖아. 이게 xt0가 되잖아.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 곱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면 xt0가 되거든. 그러니까 인테그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근데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내 생각에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보통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뭐 하여튼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얼만큼 내가 적용 알아들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그러니까 델타 t에 대한 이 근본적인 성질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요런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난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와도 괜찮아. 왜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할 정도면은 뭐 학부생 그러니까 이 대학을 다니면서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적어도 뭐 박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근본적으로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고 그래서 델타 t가 이 얘기하다 말하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델타 t가 요게 델타 t 곱하기 뭐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t가 제로일 때만 0이 아닌 값이라고요. t가 제로일 때만. 그럼 0이 아닌 값이니까 이게 이 t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된다. t에다 0을 넣어주면 된다. 그럼 t에다 0 넣으면 익스포넨셜 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거든. 그러니까 1 곱하기 델타 t랑 같은 거야 이게. 1 곱하기 델타 t랑 요게 1 곱하기 델타 t랑 같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해줘야 되는데 이 델타 t가 이게 언제 0이 아니라고? t가 0일 때면 0이 아니잖아. 0일 때만. 0일 때면 0이 아닌데 그거를 이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하면 1이고 포함을 하지 않으면 제로가 된다고. 근데 포함을 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포함을 하지. 그 1이 된다. 1. 이게. 그래서 여기 1이 돼. 이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델타 t에다가 왜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는 또 왜 또 1이냐? 이거 똑같아. 그냥. 이것도. 델타 t가. 델타 t에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dt 해주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해준다고. 그럼 델타 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게 t가 0일 때만 값을 가지는 거거든. 아니면 다 제로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델타 t랑 뭐랑 곱하기가 나오면은 이게 다 제로구나. 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제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st가 결국 델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곱하기 제로가 된다. 이거는 1이 된다. 1. 그러니까 이게 델타 t랑 같은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그럼 이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게 0을 포함을 하니까 당연히 1이 되겠네. 1이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t에 대해서 델타 t를 풀에 트랜스폼 해도 1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도 똑같이 1이야. 1이라고. 그래서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혹시 그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LTI 시스템이 되면 어떤 시스템이 LTI다. 제일 먼저 뭐 해? 우리 LTI 시스템이라는 거 판명이 나서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판명이 나니까 해보니까 LTI야. 리니어도 만족하고 타임 베리언트도 만족하다.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예. 김채연. 네. 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우리가 LTI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뭘 구해야 돼? HT를 그러니까 HT를 구해야 돼. 잘했어. HT라는 게 뭐야 그러면? HT라는 게 뭐야? 인풋으로 델타 T를 넣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HT거든. 먼저. 그러면은 아니 왜 하필이면 델타 T를 넣냐는 거야. 왜 하필이면 델타 T를? 왜? 신호들 굉장히 많은데 왜 삼각 펄스파 안 넣고 왜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거 안 넣고 왜 아니면은 뭐 렉탱귤러 펄스를 왜 안 넣고 왜 싱크 펑션 왜 안 넣고 왜 이런 거 안 넣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 안 되고 왜 하필이면 델타 T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델타 T가 무슨 성질이 있길래 왜 델타 T를 해서 HT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필이면 이면 델타 T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델타 T를 넣어서 그 나오는 아웃풋인 HT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거를 여기 이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델타 T를 왜 우리가 넣어보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이게 델타 T를 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1이라고 되어 있죠. 1이라고 되어 있죠.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1이다. 그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그림을. 모든 프리퀀시에서 1이라는 거예요. 모든 프리퀀시에 1이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모든 프리퀀시에 1이다. 다른 말, 모든 프리퀀시에서 1이라는 건데 이게 뭐 0,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1이라는 건데 모든 주파수에서 1이다. 라는 건데 이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슨 말이 될까 이게? 이거는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타 T를 넣겠다라는 걸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델타 T를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델타 T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데 HT를 그래서 구하는데 이걸 똑같은 걸 요거는 타임 도메인이에요.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뭘 넣는다고? 모든 주파수를 다 넣겠다는 거야. 모든 주파수로 뭘 하겠다고? 모든 주파수로 이 시스템을 스캔하겠다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왜 하필이면 델타 T를 넣느냐 하면은 모든 주파수로 시스템을 스캔한다고. 그래서 델타 T를 절차한다고. 그래서 이 HT가 이제 이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스캔하다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델타 T를 넣겠다라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야 이게. 네, 얘기했지만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하고 이게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지. 다른 게 아니라 얘기했지만은 델타 T를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러니까 델타 T랑 1이랑 뭔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델타 T하고 1하고 똑같은 거야. 같은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델타 T로 보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1로 보인다고. 같은 거야 이게. 동의 양면과 똑같다고. 이게 늘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델타 T를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모든 주파수로 이 시스템을 스캔하겠다는 모든 주파수를 다 넣어보니까 나오는 걸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할 때 우리가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잖아. 스캔하잖아.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뭐 뼈가 부러져 있는지 이런 거 다 스캔해서 알 수 있잖아. 물론 엑스레이는 뭐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특정 주파수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 모든 주파수를 다 스캔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여튼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이거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 그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f0t 요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f-f0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게 델타 요걸 잘 살펴보자고. 이거 잘 살펴보면 뭐야? 이거는 주파수가 어디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거 어디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노현수. 네. 이거 뭐 델타 f-f0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F0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f는 f0에서만 0이 아니다로. 아니면라는 거야. F가 제로가 아니면 다 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한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무한대라는 건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0이고 나머지 포인트에서 어떤 값이 이게 다 제로인데 이게 F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다 제로인데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요게 어떤 값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 값을 1이라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거든.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대라는 걸 쓰는 그 개념일 뿐이지, 이게 무한대, 그러니까 델타 펑션을 볼 때, 델타 t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 t가 0이 아니면 제로.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언제나 only true야. only true. 수학적으로도 맞아,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데, t가 0일 때는 이거 정의를 해줘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의를 하려면은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 이 자체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이게. 다른 포인트, 모든 포인트에 다 제로인데 그 포인트에서 뭔가 탁 튀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그걸 정의를 하려면은 이게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적분이나 미분이 가능한 어떤 수학 정의를 내려면 이게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대인데 요거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 정의는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내리면 정의를 내리면 안 돼. 이 사체는 이 정의는 아니고 반드시 델타 t는 이게 무한대가 돼. 이게 인테그랄하고 같이 델타 t는 인테그랄하고 같이 이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인테그랄 했을 때는 뭐 아니면 1 아니면 제로야. 1 아니면 제로. 그 적분 구간이 이게 A부터 B까지 하면은 적분 구간이 이게 뭐 이게 델타 t가 이 t0로 합시다. t-t0로 합시다. 그러니까 t0를 포함할 때,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포함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t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정의돼, 이렇게. 델타 t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이렇게. 요게, 요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이게 다 0이었는데 그 포인트에서만 적분을 했더니 1이 나오려면은 그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 수학적으로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무한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게 아니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생각할 때. 아니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무한대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t가 제로가 아닐 때 0이 된다. 이 델타 t가 t0가 아닐 때 0이 된다. 요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f가 f0일 때 요게 f가 f0에서만 0이 아니다. 요게 나머지 다 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이만 돼도. 그러니까 f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f0를 갖는 신호라는 거죠. 신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의를 하려면은 이 정의 이거 해주려면은 이게 풀의 트랜스폼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투원 매핑이야. 원온원 매핑이야. 이게 무슨 1대1 매핑이라고 해. 1대1 매핑이라고. 1대1. 그러니까 XT가 정해지면 XF가 결정되고, XT가 결정이 되면은 XF가 결정이 되고, XF가 결정이 되면 XT가 결정이 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렇지 않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보면은 예를 들어 x1t가 있고 x2t가 있고 전혀 다른 시그널인데 같은 xs를 가져 이게. 같은 xs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익스포넨셜 뭐 이게 뭐야?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익스포넨셜 t 같으면은 이런 거 같으면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뭐 s-1 뭐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것도 똑같이 s-1 요렇게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시그널이죠. 요거랑 요거는 전혀 다른 시그널이야. 이게 다른 시그널이고 다른 신호인데도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두 개가 똑같다고. 같다 보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딱 나오는 순간 그 뭐가 나오는 거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굉장히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가 중요한 게 XS가 이게 XT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거든.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요거에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내가 뭐 이 s분의 1, s-1분의 1이 구해졌다. 그럼 다시 xt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타임 도메인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s 도메인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데 1에 갈지 1번으로 가야 될지 2번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가는 거는 여기서 익스포넨셜 t에서 s-1로 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못 간다고.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번으로 가야 될지 2번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ROC라는 개념이 나온다. ROC. Regional Convergence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렴 영역이라고 그러지.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1대1 매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건 2on1 매핑이야. 2on1. 2대1 매핑이라고. 2대1 매핑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2대1 매핑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G 트랜스폼, Z 트랜스폼,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이 G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것도 똑같이 2대1 매핑이 돼. 그래서 이것도 리전 뭐 ROC라는 걸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풀의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 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XT가 결정이 되면 XF가 결정이 되고 XF가 결정이 되면 XT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포넨셜 J2파이 F0T를 풀에 트랜스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를 D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XF를 구해야 돼. XF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이게 J2파이 F0 마이너스 F의 T DT 해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잘 생각해봐. 이게 해보면은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 2파이 뭐 요까지는 쉬워. F0 마이너스 F 요까지는 쉬워. 익스포넨셜 J 2파이의 F0 마이너스 F의 T 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되는데 여기 이제 T에다 무한대를 넣어야 된다고. 무한대. 이게 0이냐 1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계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렇게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해준다고. 왜냐면 아까 1대1 매핑이라 했잖아. 그러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한다고. 인버스 라플라스. 그러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T는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XF에다가 익스포넨셜 J2파이 FT의 DF 요렇게 해준다고. 요렇게 했을 때 아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 뭐가 된다고 이게 델타 F-F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델타 F-F0를 넣는다. 델타 F-F0 이걸 넣어준다고. 그럼 이걸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F-F0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DF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똑같네. 아까 그거랑 델타 곱하기 뭐잖아. 델타. 델타 곱하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해주면 델타의 F-F0하고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익스포넨셜 J2파이 F0T 이렇게 되겠네. 이게 T가 아니라 F가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 F에 대해서 지금 인테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F가 F0일 때 F0에서만 값을 가지는 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상수라고. 이게 상수라고. 이게 F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F0로 바뀌었다고. 상수라고. 인테그랄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2파이 F0T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F-F0 DF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인테그랄이 F0를 포함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적분 구간이 이걸 포함을 한다고. F0를 포함을 한다고.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1이 된다고 했잖아. 1. 요게
익스포넨셜 j 2파이 f0t 곱하기 1인데 뭐 1은 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1대1 매핑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서 요 관계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뭐 되는데, 요거는 뭐 아나 이 오일러 공식 알아? 오일러 공식 그 익스포넨셜 j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요거 혹시 알아? 이거 유림 네. 이거 알아? 이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 대신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러봐. 코사인 2파이 ft 더하기 j 사인 2파이 ft요. ft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수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f 대신에 뭐 t 대신에 마이너스를 하든지 뭐 하여튼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요걸 구해보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명정은 네, 어떻게 돼? 코사인 파이 ft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ft.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사인은 이렇게 되거든. 사인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요만큼 x만큼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x만큼 하면 이 y 값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거든. 그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아. 왜냐면 코사인은 이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가 x만큼 가면은 요 y 값하고 마이너스 x만큼 갈 때 요 y 값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원점이 대칭. 사인은 원점이 대칭이고 이거는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두 가지를 이게 1번 C이고 2번 C이고 이렇게 되면은 1번, 2번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이 양변에 더한다. 그러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익스포넨셜 좀 부족하니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는 어떻게 코사인이 두 개 있으니까 2 코사인 2파이 ft가 되고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로가 된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코사인은 여기서 이게 어떻게 2가 있으니까 이게 다시 코사인 2파이 ft는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이거 굉장히 유용해. 이거 굉장히 유용해. 유용하긴 한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유용하긴 한데 이 세상에는 없다고. 이 세상에는 없는 함수라고. 이거는 이 신호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변형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 1번 2번인데 1번 2번 더하면 코사인 나오고 1번에서 2번 빼주면 사인이 나와. 1번에서 빼주면 이거 빼준다. 이 빼주면은 여기서 빼주고 그럼 코사인이 없어지고 사인이 2j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는 사인 없어지고 2j의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돼. 그럼 이것도 또 다시 해주면은 사인 2파이 ft는 2j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j 뭐 이 j가 들어가고 그런데 뭐 j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이것도 뭐 j는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 j는 뭐 이 원래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다 페이즈인데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요건 좀 알아놔야 돼. 요 두 가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지만은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이용하면은 이거 잘 보면은 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 구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풀의 트랜스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델타 펑션에 요렇게 델타 f-f0 여기서는 f-f0 f 플러스 f0 뭐 이건 j는 뭐 이거 뭐 플러스가 되고 뭐 마이너스 이거는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j가 이 밑에 있었는데 요 j분의 1 요게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거꾸로 된 거야. 뭐 하여튼 해보세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랑 t싱크랑 요거는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요거는 그냥 뭐 합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는 렉탱귤러에다가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자체가 내가 이걸 배우면 내가 이걸 막 설명할 때 1번, 2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했고 렉탱귤러는 싱크라는 함수로 되고 그다음 싱크는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이제 렉탱귤러 돼요. 요거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렉탱귤러 요거는 렉탱귤러 펄스 렉탱귤러 펄스 아니면 뭐 디지털 펄스라고 그래.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는데 요 렉탱귤러 요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렉탱귤러. 근데 요거는 이게 뭐라고 한다고 이게 이 로페스 필터라고 그런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내가 지금 자꾸 통신공학에서 하는 얘기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로페스 필터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뭐 그래서 요 싱크 펑션은 요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좀 이걸 해야 된다. 나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잠깐만. 샘플링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요거 일단 오늘은 뭐 요까지만 하고 요까지만 하고 요 뭐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은 내가 수업 시간에는 좀 내가 미안한데 하여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올려놓을 테니까 아마 내가 시간이 되면 아마 일요일날 저녁에는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올려놓으면은 내가 푸시로 K푸시로 내가 좀 알려줄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까지 다 끝내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적어도 이제 뭐 이 원래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요 리뷰하는 건 다 끝내고. 교수님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출석은 그냥 전체 출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출석은 없고 그냥 숙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